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덕담과 복돈을 나누고 함께 떡국을 먹었었죠. 이제는 보기 드문 풍경이 됐는데요. 수십 년째 합동세배를 하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합동세배를 하는 날입니다. 이장의 방송이 곳곳에 퍼지자 조용하던 시골 마을의 모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떡국에 돼지고기, 꼬막까지 풍성한 한상이 차려지고 마을 사람들도 삼삼오오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장성한 자식들과 한 해 한 해 다르게 훌쩍 크는 손주들이 세배를 올리고 어른들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건넵니다. 우리 애들 고맙다. 올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할아버지는 바란다. 마을을 떠나 도시에 자리 잡은 이들도 합동세배를 위해 고향을 찾아 어릴 적 추억에 잠깁니다. 마을분들 어렸을 때 많이 뵀었는데 이제 외지 살면서는 자주 못 뵈니까 한 번씩 인사드리면 또 알아봐 주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불과 50여 가구뿐인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합동세배라는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 합동세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다시 시작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어른들에게 세배한다는 것이 참 좋은 문화잖아. 이거 좋은 문화요. 근데 이것이 점차 사라져, 없어져가. 이것이 좀 어찌 보면 아쉬운 감도 있어요. 차를 지내고 성묘 다녀오는 풍경이 옛말이 되어가는 요즘, 시골 마을의 합동세배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나흘간의 짧은 연휴로 설 당일 귀경길에 오르는 차량이 늘면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 요금소 기준으로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1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는 내일은 아침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가장 정체가 극심할 때는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50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7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최저기온이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이른 귀경길에 오를 때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순천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이른바 한국판 K-디즈니월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나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LA 인근 애나하임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입니다. 연간 방문자 1,800만 명. 순수이익은 2조 원에 달해 도시경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이시설을 넘어 영화 제작사인 픽사와 마블까지 소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So it's important to invest that time and resources and invest in the artists to make the animation process a success. 지난해 12월 문화도시로 선정돼 최대 2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순천시가 한국판 K-디즈니월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놀이 테마파크를 넘어 순천만을 중심으로 K-컬처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결합한 융복합 문화 콘텐츠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순천시의 K-디즈니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K-문화 콘텐츠의 우수성들을 입혀서 전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도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시내 전체를 산업기지화해서
지난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대성공 이후 다음 목표로 K 디즈니 조성을 선택한 순천시가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을 창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와 철도, 다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장기간 이뤄지는 공사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나 공사가 진행이 됐고 또 언제 완공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동희 기자가 그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나주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를 잇는 44.1km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30%. 하지만 보상이 모두 완료돼 내년 말 완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목포까지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해 7년째 공사 중인 광주 강진 간 고속도로 51.1km는 공정률 71%로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광주에서 강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66분에서 27분으로 39분이나 단축됩니다. 추가로 강진에서 완도를 잇는 38.9km 구간도 추진됩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5월에 나올 예정인데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을 본격 진행해 203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안 앞에에서 목포 율도 달리도를 거쳐 해남 화원을 잇는 14.49km는 지난 2021년 착공에 들어가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저터널과 해상교량 2개가 설치돼 오는 2027년 완공됩니다. 지난 2021년 공사를 시작한 여수 화태도에서 개도, 제도, 백야도를 잇는 12.96km 연도교도 오는 2027년에 개통됩니다. 여수와 남해를 해저터널로 잇는 7.3km 구간은 올해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31년 완공됩니다. 여수와 남해 간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단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와 보성 순천까지 121.5km 구간을 전철화하는 광주 순천 경전철 사업은 지난해 실시 설계가 발주됐습니다.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쯤 개통되면 광주에서 순천 2시간 16분이 43분으로 단축되고 목포에서 부산 6시간 36분은 2시간 24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내 평도매 습지가 광주 첫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수달과 담비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평도매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평도매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기까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수요조사를 통해 졸업생으로부터 교복과 체육복 등 7,200여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교복과 체육복은 세탁과 수선을 거친 뒤 학교 자체 행사와 자치단체가 설치한 교복 나눔 장터를 통해 후배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오는 14일 목성과 초승달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 천문 행사 달맞이 별맞이를 진행합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갈릴레이 4대 위성을 거느린 목성과 손톱 모양의 초승달,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 쌍안경으로 산계 성단 찾기와 목성 4대 위성 사진 찍기, 대형 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 보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로 16년째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환경 친화적 마을과 소득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해 예산과 마을 경관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57개 마을이 유기농 생태마을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지정을 원하는 마을은 오는 16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39년 동안 한센인들을 돌본 마가렛 피사렛과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한 교육시설이 고흥에 조성됩니다.
고흥고는 도양읍에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을 숙박시설과 대강당 등을 갖춘 자원봉사자 교육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두 간호사를 기념하는 교육시설은 내년 1월에 공사를 시작해 2026년 9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 수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부는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며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